네, 질문한 기자 CBS 이종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 급박한 지금 현안 속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나눠보신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시장님, 지금 이제 막 올라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선포 후폭풍이 좀 있어요. 현재 지금 탄핵이냐, 뭐 하야냐, 임기 단축이냐 여러 안이 나오면 혼돈인데 좀 현 상황 평가 어떻습니까? 우선 탄핵을 하기 전에 계엄 상황을 좀 이야기를 좀 합시다. 네, 갑자기 뭐 이틀 전입니까? 사흘 전입니까? 네, 사흘 전이죠. 3일. 전국에 퇴근해서 있는데 비서실장이 TV를 빨리 켜보라고 그래서 켜보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를 하시더라고. 네, 근데 내가 전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건 비상계엄 사유가 되나? 첫 번째. 여태 그게 정치로 풀었어야 할 문제거든. 그렇죠. 예산이든, 예산이든 탄핵이든 네, 그 탄핵 소추든 네, 장관 탄핵. 이 모든 게 정치로 풀었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각자의 길을 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렇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렇죠. 우리는 우리대로. 네, 그러니까 그 풀고리는 대통령한테 전국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정치로 풀어서야 할 문제를 여태 정치로 풀지 않고 있다가 비상계엄을 하길래 저게 비상계엄 사유가 되나?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45년 전에 비상계엄을 대한민국에서 한번 하고 45년 후에 지금 비상계엄을 한다는 거는 시대적 상황이 맞나? 45년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비상계엄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비상계엄 사유가 되나? 그리고 계엄을 하면 군인들이 출동해서 군정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민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통 수단도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통제가 되겠나? 군이 나와서 통제가 되겠나? 세 번째,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발동을 하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야당이 돼 있는데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저 계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나? 그래서 나는 쳐다보면서 저 한여름 밤의 꿈아이가 그날 밤에 자정 넘어서까지 많은 전화가 왔어요. 동료 지자체장이나 의원들로부터. 그래서 저거 어려울 거다. 당장 입장 표명하는 거는 난센스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비상계엄 선언을 했는지 하루만이라도 지켜보자. 지켜보고 난 뒤에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시장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매일매일 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탄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우리 당으로서는 8년 전에 박근혜 탄핵을 한번 당했습니다. 또다시 탄핵을 당하게 되면 이 당은 한국 사회에서 존재할 가치도 없고 두 번 탄핵한 당이면 당을 해체하는 게 맞죠. 소멸되는 게 맞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탄핵은 막아야 되고. 탄핵은 안 된다. 대신 대통령 임기를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그 다음에 거국내각하고 네, 책임 총리제 도입해서 내정은 대통령이 손 떼고 외교 국방만 하고 나머지는 책임 총리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개헌 절차를 통해서 임기 단축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질서 있는 퇴진, 그러면 사실상 조기 대선을 해야 되잖아요.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죠. 원래 저게 민주당이 탄핵할 구실을 못 찾아서 여태 몸부림쳤는데 이것만큼 좋은 탄핵 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8년 전처럼 유승민 같은 역할을 지금 한동훈이가 하고 있다고. 내부의 적정 분열. 그렇죠. 네. 그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 보수 정당은 한 번 붕괴됐다가 살아났는데 이 8년 만에 또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되고
괴멸되는 거예요. 근데 계엄군이 국회를 먼저 봉쇄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준 전시 이런 사변 그게 사유가 안 되는데 계엄령을 선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다룰 문제고 정치권에서는 서로 주장만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사법기관에서 다루는 문제죠. 그거는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나 시장님이나 이런 정치권 인사들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내란죄로 벌써 민주당하고 그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고발 다 했잖아요. 국가수사본부에서. 그러니까 예. 검경에 고발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정치권에서는 탄핵 절차보다는 그런 질서 있는 퇴진 절차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게 나라 안정을 위해서 좋은 거지. 그렇지 않고 8년 전에 사태가 재발이 되면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무너질 겁니다. 선생님, 요 부분 지금 좀 살아있는 이슈 중에 지금 한 시간 뭐 초 단위로 변하긴 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을 어제 채택한 이후에 오늘 개인적인 입장을 이제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사감입니다. 아, 사감. 한동훈 대표의 사감이다. 그렇죠. 그거는 국사와는 다른 자기 사감입니다. 계엄 당시에 자기를 체포하려 했다. 아, 체포죠. 거기에 대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격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약간 내란죄까지는 아닌데 그 결국은 군이 그 좀 무리한 계엄을 하면서 내부 고발 비슷하게 하나씩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날 아침에 그러니까 계엄령 내리고 12월 4일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네, 계엄 내리고 나서 계엄 해제까지 2시간 약 40분 사이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본인은 뭐 위치 파악했다.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인들 우원식 국회의장, 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체포를 지시했다. 뭐 이기에 싹 잡아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 비슷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계엄을 했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아, 에? 대통령이 그런 참모들 데리고 계엄을 했다는 게 얼마나 희대의 정치 코미디냐 이 말이에요. 그 계엄할 리더십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내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했지. 그럼 완전히 패착으로 보시네요. 이 계엄 자체를. 야당한테 빌미를 준 거죠. 탄핵의 빌미. 그렇죠. 빌미를 준 거죠. 대통령은 자기가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고 착오를 한 거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틀도 안 됐는데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 보면 군인들 입에서 전부 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소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그 나라를 운영합니까? 계엄을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넌센스지. 국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기 때문에 빨리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게 없겠다. 하는 게 옳다. 네? 어떻게 보면 엉겹결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치를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정치를 잡아왔다. 그렇죠. 정치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하여튼 윤통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이도 그렇고 정치를 너무 얕잡아 보고 있어요. 그게 검사식 사고방식이에요. 검사시. 근데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당도 이 정부도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선관 얘기도 나와요. 그거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난센스 중에 난센스야. 이거야말로 거의 음모론 수준의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거구 유튜브들한테 현혹이 됐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부정선거가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그 총선이 폭망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잃었었거든요. 사실은 홍시장님도 그때 핍박을 많이 받으신 다음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셨잖아요. 글쎄 지금 대명천지에 부정선거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전자개표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당에서 그런 동대문 을지역만 네. 재검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때 거기 지역구 선거무효 소송을 해서 내가 했어요. 이해창 후보가 지고 나서 맞아요. 재검표를 했는데 네. 재검표 결과 노무현 대통령 표가 3표 더 나왔어요. 아, 오히려 수개표를 다 해본. 수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자개표로 위한 업무는 그건 진짜 업무일 뿐이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글쎄 경군이 선관위 같다는 것도 거구 유튜버들 주장에 동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다른 것보다 이 선관위 서버를 털기 위해서 만약에 계엄을 성동격서를 했다면 이건 더 심각한 그런 인식 수준이라고 뭐 보십니까? 그건 국정 운영 능력의 문제로 귀착이 되겠죠. 국정 운영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수습적으로 내정은 책임 총리한테 다 맡기자는 거예요. 약간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서 그 형태로 우선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군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 향후 시장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벌써 8년 전 2016년 탄핵 당시에도 하루하루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 민심의 기류가. 그러면 그때와 다른 방향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은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쇄신책을 내놓으라고요. 쇄신책. 그러니까 쇄신책이라는 게 딴 거 있습니까? 날짜 정하고 난 언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헌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국회에서 개헌하도록 해라. 임기 단축을 한 1년 정도 한다. 대신 그 임기 동안 자녀 임기가 지금 한 1년 정도 더 남았을 거예요. 2년 좀 더 남았죠. 그렇죠. 이제 1년 단축하고 1년 단축해가지고 그 사이에 개헌 절차 취하고 그거 내각은 거국 내각으로 해서 책임 총리대 주고 운영을 그래 맡기고 나는 외교 국방만 하겠다. 그거는 대통령의 본래적인 책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빨리 의견을 모아서 천명을 하고 국민들을 진정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거국 내각이라 하면 야당 인사, 민주당 소속 사람들을 장관에 앉혀야 된다. 거국 내각이라는 게 여야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접점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검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 문제는 국회 표결을 맡겨야 되겠죠. 국회 표결을. 더 이상 우리 당에도 반대할 힘이 없을 거예요. 이 특검 안에 국회 표결을 맡겨서 한번 털어보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털어보라 이 말이에요. 안 나오면 그건 끝나는 거고 나오면 처벌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안 나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특검안 올라가는 거랑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탄핵안 원래 오늘 저녁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 땡겨야 된다. 전망으로 봤을 때 어떠십니까? 그 탄핵안 전망이라기보다도 만약 한동훈이가 탄핵에 찬성을 하면 한동훈이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바람과 함께 그래 되면 이 당은 붕괴될 겁니다. 당이 깨진다. 깨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한국 보수 정치 보수주의자들은 거의 붕괴될 거예요. 용병들의 헤게모니 다툼이었죠. 윤 대통령 용병. 그렇죠. 한동훈 그의 오른팔. 그것도 용병. 응? 자기들끼리 싸움에 한국 보수 진영이 붕괴되는 거예요. 근데 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 중에 하나가 시장님 2차 계엄. 그러니까 계속 종잡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있을 수 없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지. 당장 한번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조차도 지금 명령 따르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파인데 어떻게 계엄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워낙 윤 대통령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불가능하다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한번 당해보고 또 시도한다면 그건 바보지.